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겐 회도 너무 안타까워. 서민사합이는 소설 황야 모든 것은 노래다 도둑에게 서풍을 썼다. 제임스 테이트 블랙 기념상, 여성문학상, 가디언 퍼스트 북 어워드와 월터 스코상 후보에 올랐고 황야는 베티 트러스트 상을 수상했다. 그의 저서로는 논픽션, 형태없는 불안, 잠 못 이루는 한 해가 있다. 베스스파 대학교에서 창의적 글쓰기를 가르친다. 쾌도는 2024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부커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호손된 상을 받았으며 5회상 정치소설 부분 어슈렐 K 르킨 소설상 후보에 올랐다. 서예문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쾌도 1에서 16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쾌도 8 하행 읽어드리겠습니다. 쾌도는 행성이 도는 길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줄거리가 위성을 저희 지구 위성에서 이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지구를 지키는 우주 비행사들의 삶을 이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은 글이거든요. 예,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읽으면서 소설 같지 않은 과학책, 우주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주의 광경이라든지 지구의 뭐 아름다운 이런 걸 묘사하는 게 굉장히 좀 신비로웠고요. 그 시간과 이제 인물과 이런 그런 서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 먼 곳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 추억을 재산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그 비행을 하면서 궤도를 돌면서 그 우주를 지구 둘레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미물이구나. 우주는 넓고 우리 지구에 진짜 저만하라고도 하지 못할 이 조그만 인간이 미물이 뭘 저는 깨닫고 정말 반성도 하였고 이제 깊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또 한번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랐어요.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쾌도 8 하행 프리다이빙을 했을 때 내일은 생각했었다. 우주 비행사가 이런 기분일까? 그리고 우주와 있는 지금은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한다. 꼭 잠수하는 것 같네.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잔잔히 이끌리며 공중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우주선의 미로를 돌아다닐 때는 난파선 주위를 도는 기분이다. 비좁은 공간, 문들을 열면 좁은 튜브가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저기 이어져 나중에는 자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바깥을 내다봤을 때 지구는 어디쯤일지 알기 어려워진다. 바깥을 내다보며 폐소공포증은 곧장 광장공포증이 된다. 혹은 둘 다 느낀다. 넬은 화물자루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지구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은 진칸으로 들어간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사용한 티슈, 화장지, 물수건, 바지, 티셔츠, 양말, 속옷, 수건, 몇 주간 땀에 젖은 운동복, 다 쓴 치약 튜브, 끼니마다 먹은 음식과 음료패, 자른 손톱 조각과 머리칼 등등이 담긴 자루는 결국 다음 주에 도착하는 보급선에 실린다. 2달 후 도킹을 해제했을 때 몽땅 대기권에서 연수할 것이다. 자네는 지극 쾌도에서 기나긴 삶을 시작한다. 이 임무는 마구 몸을 쓰는 일이다. 넬은 3D 퍼즐을 맞춘 듯 커다란 큐브 모양 함으로 이리저리 옮긴다. 이곳의 삶은 카라반 사이와 비슷하다. 공간이 부족해서 사방에 온갖 짐을 몰아넣는다. 발로 누르고 단단히 묶어 떠내려 보낸다. 문가에서 마주친 안톤과 넬은 몸을 옆으로 돌려 서로를 지나쳐 미끄러진다. 넬의 코가 살짝 튀어나온 안톤의 배와 스친다. 넬은 카라반 여행을 했던 적이 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넬은 아마도 4~5살이었다. 지금 넬처럼 그때 엄마도 어디를 가든지 짐가방을 쑤셔 넣었다. 작은 주방에 있는 합반이 벗겨진 찬장, 테이블 자리 아래 트렁크, 비좁은 침실 옷장, 자석 걸쇠가 철컥 소리를 내던 머리 위 짐칸에 짐을 넣으며 넬의 엄마는 여행이 아니라 이사를 온 사람처럼 묵묵하고 바지런히 움직였다. 넬의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니기도 했다. 나중에 아빠가 해준 말로는 집 없이 살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 넬은 먼 친척이나 친구 집이었을 거라고 늘 상상했다. 그러나 아빠는 카라반 이야기는 꺼낸 적 없다. 만일 카라반에 살았다면 그게 며칠이었건 넬은 틀림없이 기억했을 것이다. 바깥에 은은한 빛이 깔려있다. 넬이 단박에 알아본 북유럽의 차분한 늦은 오후, 구름이 끼어있고 그 아래는 무수한 갈색 그늘이 드리워졌다. 왼쪽으로는 넬의 남편이 사는 아일랜드 남부해안과 영국이 있다. 이들은 유럽 중심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 이쪽 해안 밑을 둘러간다. 이들이 궤도로 도는 목적은 확고하다. 늘 지구의 옅은 정상을 오르고 또 오르지만 끝내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인내와 목적을 잃지 않는다. 남쪽을 횡단할 때는 색깔이 달라진다. 갈색 그늘이 환해지고 전체 색조도 한결 밝아진다. 초록색도 산악지대의 짙은 녹음부터 곡적 평야의 에메랄드빛, 바다의 청록빛까지 다양하다. 광활한 나일강 삼각주는 진한 보라색과 녹색이다. 갈색이 봉숭아색이 되고 진자주색이 된다. 그 아래 아프리카는 추상적인 문양으로 밀랍 염색한 땅이다. 나일강은 엎질러진 감청색 잉크다. 넬의 남편은 우주에서 본 아프리카가 터너의 후기 작품들 같다고 한다. 빛으로 번복된 색들을 두껍게 칠해 형태가 거의 뭉개진 풍경. 한 번은 자신이 만약 우주에 있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고는 무기력하게 날마다 울며 시간을 다 보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절대 우주에 갈 수 없다고도 했다. 애석하게도 자신은 단단한 대지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안팎으로 안정감을 원하며 삶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걸 단순화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내면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외면이 단순해야 한다. 이럴테면 필요한 것은 집과 들판과 양떼 약간 정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처럼 내면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외면을 야심차게 무한대로 확장한다. 집을 우주선으로, 들판을 우주로 맞바꾼다. 그도 자기 다리쯤은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다리와 맞바꿀 게 아니다. 더구나 이미 무한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그의 다리를 원할까? 무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넬은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이 물었다. 짧아도 3년은 걸리고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화성에 가겠느냐고.
넬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다. 반대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당연했다. 나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싶어. 남편은 말했다. 자신도 하성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자신은 도중에 정신을 놓아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임무를 망치고 위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동료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안락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이, 왜 그래? 넬은 다정히 말했다. 하지만 내심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옮길 화물자루를 우주복이 있는 에어룩에 둔다. 날 것의 우주와 접촉했던 우주복은 지금 유령처럼 떠있다. 우주복을 입고 나갈 일이 또 있으려나?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로 프리다이빙 같았다. 넬은 한밤에 발광 생물들 사이에서 프리다이빙을 한 적이 있다. 사방에서 생물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공기로 가득해진 폐, 동동해지며 하나가 된 몸과 물,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 넬과 남편은 거의 매일 사진을 주고받는다. 남편은 호수와 산, 핏빛, 석양을, 어느 날은 고드름이나 양애기, 꽃송이, 문기둥을 가까이 찍어 보여주고 어떤 날은 물이 고인 모래에 비친 바다나 구름을. 한 번은 밤하늘 어딘가 사진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내가 탄 우주선이 지나고 있을 지점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런 컨셉을 달아 보냈다. 당신이 여기 있어. 아니, 있었어. 그는 또 이렇게 썼다. 이걸 읽을 즈음 당신은 지구를 8, 9번은 더 돌았겠다. 시속 1만 7천 마일로 자기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아내를 둔 건 솔직히 쉽지 않노라고 남편은 말했다. 어디에 아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 넬도 남편에게 지구, 별들과 달, 수면실, 동료들, 식사, 모듈 풍경 등을 찍어 보냈다. 언제나 약간씩 구름에 가려진 아일랜드 사진도 보낸다. 케이블, 전선, 실험실 선반, 카메라, 컴퓨터, 각종 강과 환기구, 막대, 출입구, 스위치, 패널로 어수선한 공간에서 연신 눈을 쏘는 형광등 조명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는 넬의 모습도. 사실 남편은 어디로 가며 아내를 찾을 수 있는지 언제나 알고 있다. 아내의 정확한 위치는 누구에나 공개되어 있고 정확히 표시된다. 밀리초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궤도에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17개 묘들 중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지만 오직 그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 딱 한 번 바깥 우주로 나간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때조차 수백 명이 지켜봤고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넬은 갇혀 있는 셈이다. 오히려 더 불분명한 것은 남편의 위치다. 그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은 6년을 만났는데 그중 5년을 결혼해 지냈다. 그 5년 중 4년 동안 넬은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았다. 4년 동안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몇 달이었다.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아일랜드 집에서 둘이 살았던 시간은 그중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남편은 지난해 짐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그 집으로 이사했다. 대부분 혼자 지낼 바에야 정원도 없고 공간도 좁고 제 집 같지도 않던 런던 아파트보다 아일랜드 집에서 사는 편이 낫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넬에게 아일랜드는 상상의 땅이다. 남편에게 지구 풍경이 그린 것처럼 갈대와 황새풀과 가시금 자카와 푸크시아의 땅, 남편의 땅. 들판에 있는 남편은 석양에 잠겨 검은 실루엣으로 보인다. 누가 찍은 사진일까? 넬은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미지에 쌓여 있는 걸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 각자 다르게. 그렇지만 똑같이 미지에 쌓였지. 당신 머릿속은 온갖 머리 글자로 가득하고 내 머릿속은 양들의 질병으로 가득해. 우리 둘 다 똑같이 미지에 쌓여 있어. 이렇게 캐도 8은 끝납니다. 15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
중간에 소용돌이 치는 날씨와 굽이치는 대륙 위에 펼쳐진 인간의 내밀한 두려움을 응시하는 짧지만 깊은 이야기 가디언. 빛나는 묘사로 우리를 일깨운다. 파이낸셜 타임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뉴욕 타임스. 아주 멋진 명상. 퍼블리셔스 위클리. 빛을 머금은 깊은 사위의 여정. 손에서 놓기 어려운 여운을 잊기는 더 어렵다. 북리스트. 이렇게 서평을 적은 뒷표지를 읽었습니다. 감사의 말. 이제 작가가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 나사와 ES에 감사드린다.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준 작가협회, 산타 막달레나 재단, 야로 샤벨리에바, 폴 린치, 맥스 포터, 네이션 파일러, 알 헬크로, 세렌 애덤스, 데이나 프리스, 릭 휴리스, 애나 웨버, 엘리자베스 슈미스, 데이비드 밀러, 제리카 바로셰비치, 제인 리크, 에마 로페스, 미알 샤비트,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댄 플랭클린에게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아일랜드 여류 작가예요. 예, 클레이 키건 그분도 정말 저희한테 가슴을 후려파는 소설로 짧은 소설로 이제 감동을 주는 글을 쓰셨는데, 예, 서맨사비 이 여류 작가도 아일랜드 분이거든요. 짧은 소설이지만 이걸 읽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사색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행복하세요.